거지 같은 집안이랑은 우리 딸 절대 결혼 못 시켜요. 박 여사는 상견례 테이블을 쿵 내려치듯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고 낡은 중고차를 타고 온 평범한 회사원 김민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사돈 될 뿐. 박 여사는 김민수의 구두와 낡은 시계를 훑어보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을 좀 보셔야죠. 요즘 세상에 저 월급으로 우리 딸 책임질 수 있겠어요? 김민수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물컵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끝내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그 침묵을 할 말이 없어서라고 단정짓고 더 크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 좋으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우리 소정이 거지 같은 집안에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 묵묵히 물만 마시던 이 남자가 국내 5대 그룹을 쥐고 있는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민수가 지극히 담담한 목소리로 단 한 통의 전화를 거는 순간 박 여사의 집, 남편의 회사, 그녀가 지켜온 체면까지 모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돈, 진짜 권력,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김민수는 낡은 소나타에서 내려 차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3층 양옥집 앞마당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현관문 옆에는 고급 수입차 2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준호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잘해보자. 민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고른 한과 세트였어요.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화려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문을 열자마자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수의 평범한 정장과 낡은 구두를 보는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아버지 김민수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는 선물을 받아보며 무게를 가늠하듯 흔들어 봤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박 여사가 마지못해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소파도 이탈리아 수입품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손님 오셨어요. 박 여사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연 아버지 최진호입니다. 최 사장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김민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디 앉으세요. 수연이는 곧 나올 거예요. 박 여사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소파에 앉자 박 여사는 민수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장은 깔끔했지만 브랜드는 평범한 것 같았고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박 여사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던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실망한 듯 한숨을 살짝 쉬었어요. 그때 방에서 수연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수연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우리 딸이에요. 예쁘죠?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어요. 선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상견례를 하시나요? 박 여사가 민수가 가져온 한과 선물을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박 여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사장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끼어들었어요.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회사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버텨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민수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딸을 부탁해도 될까요?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시겠어요? 최 사장의 질문에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물론입니다. 준호와 수연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혹시 집은 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인가요? 박 여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답했어요. 충분히 생활할 만큼은 됩니다. 충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인데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그런 질문은 조용히 해. 이건 어른들 얘기야. 박 여사가 딸을 제지하며 민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민수는 묵묵히 박 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요? 현실을 좀 보세요. 박 여사의 말에 준호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어머니, 저희는 진심으로. 너도 가만히 있어. 내 아버지가 이런 식이니까 너도 철이 없지. 박 여사가 준호까지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나섰어요. 제 아들에게 그런 말씀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거지 같은 집안과는 우리 딸 결혼시킬 수 없어요. 박 여사의 독설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 얼굴을 붉히며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너무하세요. 수연아, 너는 모르니까 그래. 엄마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민수는 모든 모욕을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없이 어떻게 행복해요? 박 여사가 더욱 격앙되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도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수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준호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박 사장 정보 좀 조사해줘.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어제 일을 떠올리며 여전히 불쾌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어제 그 사람 봤죠?
완전히 거지 같더라고요. 최 사장이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수연이가 많이 속상해하던데. 속상하긴 뭘 속상해해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박 여사가 커피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도 봤잖아요. 옷차림부터 차까지 전부 촌스럽고 우리 딸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가면 고생만 하게 생겼어요. 박 여사는 어제 민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수연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제 너무 심하셨어요. 뭐가 심해? 엄마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야. 수연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호 아버지도 착하신 분이고요. 착하기만 하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박 여사가 딸을 타이르듯 말했어요. 엄마는 왜 돈만 생각하세요?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너 결혼하고 나서 고생하는 거 엄마가 어떻게 봐?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답해했습니다. 박 여사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수연이는 예쁘고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굳이 그런 집안으로 갈 필요 없다고.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 여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둘 다 어제 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연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건 우리 엄마인데. 수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지? 괜찮아.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것 같은데. 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도 바뀌실 거야. 우리가 진심인 걸 보여드리면. 준호가 수연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 여사는 동네 부인들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부인과 이 부인이 있었어요. 어머, 박 언니. 어제 상견례 어떻게 됐어요? 김 부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도 마요. 완전 실망이었어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이 부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자 쪽 집안이 완전 거지더라고요. 차는 낡은 중고차에 옷도 싸구려 입고 와서 박 여사가 어제 일을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반대했죠. 우리 수연이가 그런 집안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요즘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김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돈 없으면 사랑도 소용없어요.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수연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말했어요. 수연아, 엄마 말 잘 듣고 그 남자랑은 헤어져.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해는 무슨 이해야. 엄마가 너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 저는 준호 없으면 안 되겠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푸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좀 말려줘요. 완전 미쳐가지고. 그래도 애가 좋아하는데. 최 사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봐야지.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이 와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박 사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더 자세한 정보 부탁해. 회사 거래처와 재정 상황까지. 문자를 보낸 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박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거지 같은 집안이라. 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박 언니. 딸 결혼 얘기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요? 남자 쪽이 별로여서 반대했어요.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뭐가 문제였어요? 완전 가난한 집안이더라고요. 우리 수연이랑은 격이 안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 여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박 여사는 더욱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요즘 부모들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그때 멀리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차정호였어요. 그는 박 여사가 김민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차정호는 마트 진열대 뒤에서 박 여사의 험담을 계속 들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 김민수라는 사람, 완전 촌스럽더라고요. 낡은 차 타고 와서는 우리 딸하고 결혼하겠다니. 박 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당연히 반대하셨겠네요. 동네 부인이 맞장구 쳤어요. 당연하죠. 거지 같은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차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박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리며 차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차정호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이 혹시 50대 중반에 키가 크시고 눈매가 날카로우신 분인가요? 차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외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세요?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정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민수인데요. 평범한 회사원이라던데. 박 여사가 대답하는 순간 차정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차정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몸 문제라도 있어요? 박 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그분을 다시 만나시게 되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차정호가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요? 박 여사가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차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여사는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박 여사가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 김 과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박진호 사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수고했어. 어떤 상황이야? 민수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52명입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보입니다. 김 과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주거래 은행이 우리 그룹 계열사인 대한은행이고 대출 잔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김 과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해.
우리 그룹 3차 하청업체 중 하나더군요. 사실상 우리와의 거래가 그 회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렇구나. 계약 갱신은 언제지? 다음 달 말입니다. 알겠어. 일단 보고서만 놔둬. 김 과장이 나간 후 민수는 혼자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박 사장의 회사는 생각보다 취약한 구조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수연과 함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수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데. 준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설득해 볼게.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안 된다고 하면 절대 마음 안 바뀌셔. 수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죠? 저는 차정호라고 합니다. 김민수 사장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연락드렸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제 딸이 수연 씨와 같은 대학 동창이에요.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매우 급한 일이라 이렇게 연락드려요. 차정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준호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준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앞 투썸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갑자기 누가 와서 아저씨 얘기를 하다니. 나도 같이 가볼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다음 날 오후 차정호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수연과 준호가 들어오자 차정호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연과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요. 차정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수연 씨 어머니가 어제 마트에서 김민수 회장님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이요? 수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준호 씨 아버지 말입니다. 차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인데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수 회장님은 대한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차정호의 말에 수연과 준호가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준호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대한그룹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거든요. 김민수 회장님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차정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회장님께서 평소 검소하게 사시려고 일부러 숨기신 것 같습니다. 재벌가 자제들이 종종 그런 식으로 생활하거든요. 수연이 입을 벌리고 차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큰일 나셨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의 성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차정호의 경고에 수연과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차정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준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제가 20년 넘게 아버지와 살았는데 그런 거라면 모를 리가 없죠. 정말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차정호가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증거라도 있으세요? 수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차정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대한그룹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여기 보세요. 대한그룹 회장 소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회장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대신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시는 회장님의 뜻에 따라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있었어요. 사진도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준호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차정우가 자신의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산업 구매팀장 차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계열사에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본사에서 회장님을 뵙거든요. 수연이 명함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대한그룹에서 일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 수연 씨 어머니가 김민수 회장님을 거지라고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차정우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엄마가 대기업 회장님께 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모욕을 주셨죠. 준호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회장님은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지만 선을 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수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연 씨가 집에 가셔서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빨리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차정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왜 저한테는 숨기셨을까요? 아마 아들이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재벌가 자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하게 하려고요. 차정우의 설명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네요. 수연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야,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엄마한테 얘기해야겠어. 카페를 나선 수연과 준호는 급히 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와?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얘기? 박 여사가 TV를 끄며 돌아봤어요. 준호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 얘기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엄마, 들어보세요. 준호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래요. 박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하하, 정말 웃기는 소리 하네. 정말이에요, 엄마. 방금 대한그룹에서 일하는 분이 직접 얘기해줬어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박 여사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봤는데 어떻게 회사원이 갑자기 회장이 돼? 엄마, 정말이라니까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속은 거 아니야?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박 여사가 딸을 걱정하는 듯 말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믿기 어렵지만 그분이 명함도 보여주시고 너도 속았구나. 명함이야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어. 박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 사장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준호도 왔네. 무슨 일이야? 여보, 얘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준호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나 뭐라나. 박 여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최 사장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봐도 평범한 회사원 같던데. 그러게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순진해서 쉽게 속는다니까. 박 여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수연이 답답해하며 다시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분이 어제 마트에서 엄마가 하신 말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박 여사가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준호 아버지를 거지 같다고 하신 거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이야? 박 여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준호가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증거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정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혹시 믿지 않으시면 내일 대한그룹 본사로 오세요.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수연이 문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내일 대한그룹 본사에서 직접 확인해 주신대요. 박 여사가 문자를 읽어보더니 망설였어요. 정말 대한그룹 본사에? 네. 이분이 거기서 일하시거든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어제 마트에서 만난 차정호의 이상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내일 한번 가볼까? 최 사장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도 같이 가보자. 정말 궁금하네.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여보, 정말 가야 하나?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최 사장에게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나도 궁금하고. 최 사장이 넥타이를 매며 답했어요. 수연과 준호도 함께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네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강남역에 내려서 대한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본 박 여사는 입을 벌렸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 최 사장도 감탄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정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카페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훨씬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하시는군요. 박 여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차정호가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 여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45층에서 내린 차정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보통 47층 회장실에 계시는데 오늘은 회의가 있으셔서 46층 회의실에 계십니다. 정말 김민수 씨가 여기 계세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올게요. 차정호가 회의실 앞에서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차정호입니다. 들어와.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와 수연, 준호, 최 사장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차정호가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나왔어요. 회장님이 잠깐 뵙겠다고 하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보이는 존경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입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 검소한 옷차림의 아버지가 이렇게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준호야, 놀랐지? 민수가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평범하게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민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최 사장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괜찮습니다.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박 여사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네, 제가 대한그룹 회장입니다. 민수가 박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내가. 박 여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회의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회의실 안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커다란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 벽에는 대한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들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여사님, 며칠 전 상견례에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특히 거지 같은 집안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박 여사가 더욱 위축됐어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준호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민수가 아들을 제지했어요. 수연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우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도 민수가 무엇을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박 사장님, 민수가 최 사장을 바라봤어요. 네. 최 사장이 벌떡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과도 거래하고 계시죠? 최 사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민수가 자신의 회사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민수의 말에 최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은이라는 말이 더욱 무섭게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글쎄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어요. 과연 민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박 여사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 여사가 더욱 떨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너그럽게 봐주세요. 준호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정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차 팀장, 나가서 업무 보세요. 민수의 지시에 차정우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두 가족만 남은 회의실에서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 사장님 회사가 우리 그룹과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그건 최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차 하청업체죠. 매출의 60% 이상이
우리와의 거래에서 나오고 민수의 말에 최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우리 계열사인 대한은행이고 박 여사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아직 말 다 안 했습니다. 민수가 박 여사를 제지했어요. 대출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고 언제 계약 갱신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최 사장이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모든 게 민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일어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내 아들과 사위가 되려는 사람을 거지라고 하셨죠? 제가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 어머니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앉아 계세요. 민수가 수연에게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시는군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박 여사가 당황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 받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 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평상시와 같습니다. 최 사장이 어리둥절해하며 답했어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곧 전화 올 겁니다. 무슨 전화 말씀이신지. 그 순간 최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최 사장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네. 뭐라고요? 계약이 해지됐다고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20년 동안 거래했는데. 네. 오늘부터 당장. 박 여사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사장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민수가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박 여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세요. 끝난 게 아니니까. 민수의 말에 최 사장이 희망을 품었어요. 그럼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박 여사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민수가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지난번 일을 사과하고 다니세요. 네. 박 여사가 당황했어요. 김민수 회장에게 함부로 말했다고 사과하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최 사장이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빨리 대답해. 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문에 사과문도 내야 합니다. 신문에요? 박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전면 광고로 김민수 회장에게 공개 사과한다고.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그게 싫으시면 계약은 영원히 복구 안 됩니다. 민수의 단호한 말에 박 여사가 고민했어요. 준호가 옆에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수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결국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부터요? 네, 바로 지금부터. 그리고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계약은 복구 안 됩니다. 민수가 회의실을 나가려다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 박 여사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민수가 나간 후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는 대한그룹 빌딩을 나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최 사장이 아내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정말 미쳤었어. 박 여사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수연이 어머니 옆에 다가와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완전히 망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어떻게 온 동네에 말하고 다녀.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사장이 회사에 전화했어요. 부장님,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고요? 최 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대출 회수 검토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사장이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심각해.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는군. 그럼 우리는 정말. 박 여사가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회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수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평생 남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굴복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에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어제 험담을 늘어놓았던 카페였습니다. 마침 김 부인과 이 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 박 언니. 어제 그 일 어떻게 됐어요? 김 부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여사는 깊게 숨을 쉬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이 부인이 궁금해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대한그룹 회장님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두 부인이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회장님을 모르고 무례하게 대했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김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과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한 게 다 잘못된 거였어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 여사는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과했어요.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동네 부인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박 여사는 기진맥진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수연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내일은 신문사에 연락해야겠다. 박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면 광고 게재하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의 광고인가요? 사과문이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광고 내용을 전달하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굴욕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부끄러웠어요. 이틀 후 신문에 박 여사의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대한그룹 김민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편견과 무지로 회장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박 올림. 신문을 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박 여사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박 여사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모두들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박 여사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만나보시겠다고 하세요. 정말요? 박 여사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준호의 말에 박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는 정중한 옷차림으로 민수의 집을 찾았어요. 가는 길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들고 갔습니다. 민수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대기업 회장의 집치고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가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거실에 앉은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의외로 따뜻하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평생 후회할 거예요. 박 여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민수의 관대한 말에 박 여사가 더욱 울컥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박 사장님 회사 일은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민수의 말에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그제서야 민수의 진짜 인품을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 여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야죠. 민수의 말에 박 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박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박 여사가 마트에서 만난 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박 언니 덕분에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김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수 회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가 정말 바보였죠.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과 준호가 박 여사를 찾아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 준호 아버지께서 우리 약혼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수연의 말에 박 여사가 활짝 웃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정식으로. 네, 다음 달에 약혼식 할 예정이에요. 준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수연아,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박 여사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약혼식에 대한 의논을 하러 간 거였어요. 회장님, 약혼식 준비는 저희가 다 할게요. 박 여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약혼식 장소는 평범한 곳으로 하죠.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민수의 검소한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약혼식 당일 박 여사는 일찍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수연의 한복도 직접 골라주고 머리도 예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박 여사가 수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약혼식장에는 양 가족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박 여사는 하객들에게 민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저희 사돈어른 김민수 회장님이세요. 어머, 정말 대한그룹 회장님이세요? 네, 그런데 정말 겸손하고 인품이 훌륭하세요.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놀라며 민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박 여사는 계속 감격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반대했던 결혼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사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민수가 축사를 할 차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가 진정한 사랑으로 만나 이렇게 약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의 말을 들었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민수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 여사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박 여사가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오늘 축사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과찬이에요. 제 솔직한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죠.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거죠.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저도 회장님처럼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여사님은 이미 충분히 변하셨어요. 민수의 격려에 박 여사가 고마워했습니다. 몇 달 후 수연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박 여사는 결혼식 준비부터 당일까지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박 여사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사돈 어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잖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박 여사의 변화를 본 사람들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연과 준호를 배웅하며 박 여사가 말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다. 고마워. 박 여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몇 년 후 박 여사는 손자를 안고 있는 민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회장님, 할아버지가 되시니까 더욱 자상해 보이세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아요. 민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만약 그때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 여사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박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경제적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인품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민수 회장의 관대함과 지혜, 그리고 박 여사의 용기 있는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진짜 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박 여사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